섬을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한국섬진흥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진흥원은 섬의 가치를 높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과 인력이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천의 대표 축제인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7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오로지 섬을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이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섬 연구요. 혹시 그 지난해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한국섬진흥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로 개원 1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 둥지를 틀고 힘차게 업무를 시작한 한국섬진흥원. 섬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오동호 초대 원장은 지난 1년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청사진을 구축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인구 감소 대응 방안, 섬의 택배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조직도 구성을 하고 인력도 뽑고 또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과제도 정하고 하는 등 출범 초기 이제 신생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또는 안정화를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그동안 이제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우 원장은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진흥원이 위치한 목포 사막도 일대를 섬 연구를 넘어 복합 문화단지로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실행 방안으론 5대 핵심 전략과 18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섬을 연구하는 센터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센터 구축이 마무리되면 국제적으로 섬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하나의 이제 코어 역할을 하고 오히려 또 그런 데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좀 전문 연구 기관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섬의 가치를 높여 누구나 찾고 싶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한국섬진흥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겠다는 포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짧은 기간 성과를 내며 대도약의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주요 성과로 내년 예산 8조 2천억 원 확보,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비 후보지 선정,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이 과거 세계 시장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수준에 이른 만큼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도정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력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을 전남이 선도하도록 광주와 협력하고 문화관광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뜻을 모아 오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나 되는 영호남을 주제로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화합 콘서트를 비롯해 상생장터와 사투리 큰 잔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안해 추진된 행사로 해마다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과 인력이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조사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문과학과 금융보험 등 고학력자에 대한 서울의 고용 비중은 27.5%지만 광주는 16.4%, 전남에서 가장 높은 나주는 17.7%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연령은 서울은 20대가 16%, 30대가 23%에 달했지만 광주 전남은 20대 14%, 30대는 1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광주 전남이 불리하고 경제 격차도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김포 제주 노선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제주항공이 전남도의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여수시와 순천시를 비롯해 유관기관이 회의를 열고 여수공항 간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철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주항공이 여수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 김포는 4편, 제주는 2편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지역 대표 가을 먹거리 축제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7일 열립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과 더불어 다채로운 음식 또 체험거리가 중앙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맛의 정원에 멋을 피우다.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주말까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축제장은 순천의료원 로타리부터 남교 오거리까지. 축제 기간 동안 도로가 모두 통제되고 무대와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가 들어섭니다. 순천 특산품을 주재료로 만든 주전부리 먹거리 50여 가지를 선보이는데 50가지 메뉴는 모두 다른 메뉴로 음식 가격은 5,000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방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어린이 아트 체험, 정원 마켓, 지역 공방 프리마켓을 운영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해집니다.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전화를 또 따로 주시기도 하고 또 배우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이렇게 창업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푸드아트가 가장 참여하고 싶은 마켓이에요.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바이브와 바다, 홍경민 등이 7일과 8일 각각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만납니다.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도 중앙로에서 펼쳐집니다. 순천의 특산품을 소재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오 셰프만의 비법이 전수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없는 행사를 제일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또한 가족 단위로 와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모두 오셔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지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농민들에게는 특산품을 판매할 기회로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기회의 장이 되면서 추수의 계절 지역 대축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는 강진군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진군은 5일 오후 영랑로 특별 무대에서 강진군수와 의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로의 초대 어게인 남도답사 1번지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자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로의 초대 어게인 강진의 A는 강진의 지형을 상징하며 어게인 강진은 지난 2017년 강진 방문회회를 운영해 256만 명이 다녀간 성공 사례를 다시 실현하자는 의미입니다. 한편 강진군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광객 추첨을 통해 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을밤을 만끽할 야간 감성 여행지로 목포 평화광장과 무안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0월 추천 관광지로 춤추는 바다 분수쇼와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는 목포 평화광장과 낙지 모양의 무인 카페, 전망대가 이색적인 무안 낙지공원, 진도의 랜드마크 진도대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관광객들에게 전남을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안내 책자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자유시장에 있는 남진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남진 야시장은 7일부터 재개장에 들어가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남진 야시장은 목포시가 지난 2015년 국민가수 남진을 배출한 것을 기념해 개장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9일 설악산에서 올해 첫 가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었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게 관측됐는데요. 어느새 오대산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고 10월 중순이면 가을빛을 가득 담은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단풍의 절정은 언제쯤일까요? 산림청은 10월 26일로 보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도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에 또 단풍 소식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황금 연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죠.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여서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을의 평온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158명, 여수 85명, 목포 79명, 광양 55명 등 5일 하루에 6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요양 관련 시설 21곳에서 26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08명, 40대 82명, 20대 78명, 30대 7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 대산부도 앞바다에서 구통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걸려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6일 오전 5시 50분쯤 삼산면 대산부도 남방에서 구통급 낚시 어선 A호가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승선원 1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어창을 비롯한 부력재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낚시 영업을 마친 뒤 돌아오던 운항길에 부주의로 암초에 좌초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놓인 섬에 뚜렷한 근거 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 배송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최근 택배 3사가 공문을 통해 전남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놓인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도선료를 포함해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를 징수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5일 전라남도 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좋은 돌봄을 위한 법제와 과제와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 각 주제 발표에 이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토론회는 전라남도 의회 오미화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지나던 한 탱크로리에서 염산 5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6일 새벽 5시 50분쯤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출차하던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자석을 붙여 응급조치한 결과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염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고 유출된 염산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